네, 안녕하세요. 저 엑지 플러스에서 B2B 글로벌 영업을 맡고 있는 김성욱 담당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수 언론사 기자분들께 저희 회사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크게 말씀드릴 거는 6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왜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이 파이프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B2B 영업 관리 기법이고요.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세일즈포스의 세일즈 클라우드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도입해서 저희 회사에 맞게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걸 도입해서 뭘 이루려고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U+가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현재까지 거두고 있는 성과와 저희들이 레슨 런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더 추가로 발전을 해볼까, 이런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도입한 목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프라인 관리라는 게 9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한 B2B 영업 관리 기법이고요. 소위 Fortune 500 기업 중에 B2B를 전문으로 한 기업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자, 그 기업들이 100% 다 파이프라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이프라인 관리라는 것이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산업에는 도입 단계 초기 단계이고요. 플러스가 좀 먼저 혁신적인 일을 도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관리는 리드도 설명드릴 게 좀 많은데, 리드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는 실마리 단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영업 기회, 실마리들을 관리하고 등록해서 그게 명확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고요. 협상을 고객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딜리버리하는 EM을 하게 되고, 실적을 저희들이 트래킹해 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영업 기회에 참여해도 될까? 우리가 능력이 되나? 아니면 리스키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제한 조건을 저희들이 만든 다음에 이대로 제안을 드려도 될까? 수익성과 리스크를 보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계약서 사인하기 직전에 이대로 계약을 하면 될까? 이게 저희 큰 시스템의 구성입니다. 영업에 관련된 기회를 등록하고, 그리고 이 단계별로 정보들이 입력됩니다. 크게 2가지인데요. 영업 활동을 뭘 하고 있는지 정보가 있고요. 2번째는 이 고객들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또 어떤 상황이신지, 그런 정보들이 단계별로 축적됩니다. 파이프라인 관리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고객하고 영업 기회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저희들이 얻게 되는 정보를 개인의 수첩에, 개인의 노트북에 있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자산으로 만들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고객에 대해서 경쟁사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겁니다. 2번째는 고객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전방위적으로 파악하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 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수작업, 저는 영업하는 사람이라 문서 만드는 시간을 주로 하면 안 됩니다. 보고하는 것도 중요해요. 고객을 만나고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데스크가 절감이 필요하고요. 영업하는데 더 업무 편의성을 제공해 줘서 궁극적으로 셀링 타임을 증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수주 목표가 얼마 있습니다. 이만큼 수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미리 앞서서 언제까지 얼마큼의 수주가 아니라 영업 기회를 발굴해 놔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걸 미리 앞서 알려주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파이프라인 관리의 제일 큰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계약하고 이행하는 단계별로 매출과 수익성 변동이라고, 그리고 리스크 변동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근본 원인을 알아내서 그걸 제거하고 그 리스크를 줄이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게 파이프라인 관리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프라인 관리를 하는 시스템 운영 목표를 크게 4가지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도입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4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뭘 관리해야지 영업이 유리한지, 뭘 봐야 영업성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객 관리의 기준을 수립했고요. 2번째, 정보를 자선화시켰습니다. 개인별로 알아서 관리하는 정보, 어떤 사람 심지어 관리를 하지도 않죠. 그때 영업을 할 뿐이고요. 그런 것들을,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아서 축적해야 되는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3번째 같은 경우에 실무자들이 편해야지 도입이 잘 됩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페이퍼 문서 작업을 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시스템에 보고서 자동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라고 해서 이런저런 분석을 할 수 있는 툴들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만들어지고요. 무슨 흐름이 그려지고, 자,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페이퍼로 작업하는 것들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뒤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의 주요 통신사 중에 하나가 소프트뱅크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봤더니 이거 도입해서 수작업 업무를 50% 이상 절감했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리스크 수익성 관리 체계를 수립해서 무슨 단계에서 무슨 사항을 점검해야 되지 그런 기준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변화 관리입니다. 이게 사용자들이 돈을 들여서 또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이 노력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잘 사용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화 관리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끊임없는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제가 그 유럽의 ABB나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나 유럽의 그 세계 최대 물류회사인 멀스크,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한 10개 정도 되는 이런 굴지의 B2B 선도기업들을 직접 방문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벤치마킹한 결과 공통적으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편하게 만들어져도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정황은 어느 회사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최고 경영자가 이 시스템의 도입에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분 역시 더 이상 보고를 찾지 않고 시스템으로 보고받는다. 이런 방향성이 딱 제시돼야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저희 기업 부문장이 계십니다. 그 B2B 사업에 관련돼서 최고 의사결정자인데 이분이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아주 강력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을 부문장 직속으로 구성해서 이런저런 조직이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 그 사이에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계속 페인 포인트가 뭔지, 어려운 점이 뭔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피드백을 수십 번을 수령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부문장 포함해서 임원 교육도 10번 이상을 했습니다. 팀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실무자들도 그렇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대면 교육을 했습니다. 유럽 기업 제가 여러 군데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면 교육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대면 교육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으로 그 영상을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교육하고 그 동영상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로 된 매뉴얼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재화한다는 게 시스템만으로 회의를 하고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높은 직급일수록 그래야지 따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픈하자마자 1시간 내 이용률이 100%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지 않고 영업 기회를 등록하거나 이 시스템을 쓰지 않고 수주 처리되는 거는 이제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변화 관리가 가장 중요했던 시사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도입해서 지금 몇 개월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이제 한 석 달 돼갑니다만 그 사이에 저희들이 얻은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기반으로 데이터, 이 얘기는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제가 팀원을 코칭하고 리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영업 기회들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수주 목표를 달성할 만한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를 빨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업 중심으로 아까 센트럴 워크스페이스, 집중화된 업무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기존 시스템들이 이쪽으로 다 연결되게 했습니다. 개별로 가지고 있던 정보를 회사에 자동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영업 단계별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너무 시간이 지체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의 요약 비슷한 겁니다. 리더의 적극적인 비전 제시 필요하고요. 변화 관리 정말 잘해야 되고 교육입니다. 수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고요. 자, 그렇게 돼서 디지털 혁신을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향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모든 회사가 이걸 쓰기 싫어하는 영업사람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변화 관리를 계속할 겁니다. 도입한 초기 몇 달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앞으로 2년, 3년 축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그 많은 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 AI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까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것도 소개를 드렸는데 AI 기반으로 수주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미리 앞서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달성하려면 언제까지 얼마큼을 더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업사원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중에 넥스트 베스트 액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번에 내가 뭐 하면 되지? 뭐 하면 수주가 쓰는 거 다시 고객을 한 번 더 찾아갈까? 브로셔를 하나 더 보내드릴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영업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유플러스 사례를 경청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